안녕하세요. 43강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지사항을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오프라인 수업 때 공지사항을 들은 반도 있고 듣지 않은 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일률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조선을 배우고 있어요. 조선의 전기 그리고 후기를 배우게 되는데 조선 전기의 내용이 바로 5단원 그리고 조선 후기의 내용이 6단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5단원과 6단원을 모두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은 조선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는 날 우리는 조선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5단원 진도가 모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6단원 조선 후기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다음 수업을 오는 날까지 6단원의 내용이 진도가 모두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나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일주일 나오는 주에 바로 시험을 보도록 할 테니까 조선에 대해서 전기와 후기의 모습을 모두 학습하도록 합시다. 수행평가 방식은 1학기와 동일하게 쪽지시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시험 내용의 방식은 1학기 때 봤던 거랑 거의 동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도 동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봤던 게 어떤 시험 문제인지 기억나죠? 누구누구의 특징을 3가지 쓰세요. 그리고 어떤 거에 2가지 특징을 쓰세요. 이러면 이거를 쓰면 되는 것이 쪽지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조선 단원에 대해서 이렇게 쪽지시험을 보도록 할 테니까 준비를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7단원, 8단원, 9단원의 내용이 우리 역사 1에 남아 있습니다. 이 7, 8, 9단원은 세계사의 내용입니다. 이 세계사의 내용이 아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예정이에요. 7단원, 8단원까지는 무조건 다 나갈 예정이고 9단원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9단원까지 최대한 나가보도록 노력을 해서 9단원까지 시험을 전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역사 1을 배우고 나서 3학년 때 역사 2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역사 1을 끝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시험을 통해 빡세게 공부를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를 해오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3강 붕당 정치가 변질되다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질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큰 변화 중에 정치 기구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정치 기구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비변사입니다. 비변사는 국방 문제를 처음에 협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임시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사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임시로 기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지나고 나서도 이 기구는 계속 존속이 되게 됩니다. 잠시 임시로 있었던 기구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했을 텐데 왜 이 기구는 사라지지 못했을까요? 이 비변사의 임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여기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면서 이 기구를 핵심 기구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 안에서 국가의 거의 모든 정책을 의논하고 모든 일들이 의정부가 아닌 비변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 원래 조선 초기에 있었던 이 정치 기구들은 그 기능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 기구들은 왕권과 직결된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들이 쇠퇴하고 비변사가 성장했다는 것은 신하들의 권리가 엄청 강해졌다는 것을 뜻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비변사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래 조선에 중앙군이 있었죠. 이 중앙군들, 한마디로 조선의 군대는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초기부터 지내왔던 그 편안한 일상들 때문에 군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 군대의 중요성을 다시 깨우친 조선 정부는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훈련도감에서는 포수, 사수, 살수라고 하는 세 개의 포지션으로 군대를 구성합니다. 포수는 조총을 다루는 사람들이었고요. 사수는 활을 쏘는 사람들, 그리고 살수는 창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이는 포수, 조총을 들여오게 되면서 우리 조선에서도 군사력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이 훈련도감의 사람들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군대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됐고 그로 인해서 급료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직업이 따로 있었어요. 보통 농사를 짓는 농민이었죠. 농민인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급료를 받지 않고 군대에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도감의 특징이라고 하면 직업 자체가 군인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급료를 받으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활동을 하는 것, 특히 이 군인으로서 조선 초기처럼 다시 소홀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군인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뒤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이라고 하는 군대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조선 후기는 5개의 군대, 이른바 오군영이라고 하는 군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중앙군이 아닌 지방군에도 개편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방에 있는 군대는 소고군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외적이 들어왔을 때만 자기 지역을 방어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소고군에 편성되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조선 정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이 군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군대로 잘 편성해서 외적의 침입에 방어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토가 황폐해지고 인구가 줄어든 이 상황에서 국가는 이제 세금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국가도 당연히 재정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이 걷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재정을 높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잘 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의 이야기입니다. 대동법의 이야기는 선생님이랑 광해군 때 한번 했어요. 기억나나요? 이 3가지 정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교과서 155쪽 위쪽에 있는 붕당의 대립 도표입니다. 자, 선조 시기, 이때는 임진왜란이 시작된 시기였죠. 이때는 동인이 집권을 했다고 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광해군 시기에는 북인이 집권을 했다고 했는데요. 광해군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누구였죠? 네, 서인이었습니다. 이 서인들이 바로 이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되고 인조가 왕위에 오르죠. 그리고 서인이 집권한 시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서인이 정권을 주도하면서 남인이라는 사람들을 약간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조 다음에 우리 청나라에 끌려갔다 왔던 효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종 다음에 현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시기까지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사건도 일어나면서 붕당 정치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현종 다음에 숙종, 그리고 경종을 거치면서 서인과 남인이 싸우고 또 서인이 집권하고 이러한 붕당 정치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에 이 붕당들은 합리적인 의견을 이제 나누고 서로 견제를 하면서 상대방의 그 붕당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정책을 만들고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붕당 사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에서 더 잘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자기 붕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국가 전체를 위한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웠던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로 싸웠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가 그리고 국민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왕권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배운 내용은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비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 기구는 조선 후기를 다루는 핵심 기구가 되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는데 붕당 정치의 초반은 합리적인 의견과 공론을 다루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렸지만 후기로 가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두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붕당에 대한 내용과 동인, 서인, 북인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